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임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 뉴스 시간입니다. 드디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네요. 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만일까요? 그러니까요. 또 세종으로 방학 기간 3개월 정도 방학 기간이 있었고, 네, 선거가 있었고.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저도 뭐 방송 한동안 쉬었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세종으로 옮기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원래는 편집부에 있다가 한 3개월 전에 이제 세종 취재본부로 인사 발령을 받고 이제 세종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네, 대전을 버리고 세종으로 가시니까 좋으시나요? 뭐 뜨는 도시 세종으로 가셨는데. 예, 여기가 좀 많이 말 그대로 변화무쌍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재할 사안도 좀 많이 있어서 뭐랄까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많은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편집부 하실 때는 일이 없었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네. 또 출퇴근도 대전 도심에서 또 교통 정체를 경험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외곽으로 해서 세종까지 그냥 막히지 않는 길로 통해서 오다 보니까 또 출퇴근도 좀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BRT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 같고요. 안 계신 2주 동안 곽진성 기자,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께서 정말 방송을 잘 해주셨어요. 들어보셨나요? 고맙기도 하고 또 잘 들었습니다. 어때요? 본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유, 저희가 또 어려울 때 제 자리를 대신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또 곽진성 기자가 또 취재했을 때는 한 성격 하거든요. 네. 어떤 취재원이 뭔가 숨기는 거 같을 때는 진짜 냉정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또 방송에서는 굉장히 좀 목소리가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곽진성 기자 소주 한 잔 사주셔야죠? 곽진성 기자가 술은 잘하지 못하는데,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자리에 만나시죠. 저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먼저, 남북 탁구 단일팀이 구성돼서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네.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 출전을 위해 북한 선수단이 대전에 머물고 있죠. 지난 15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는데요. 북한 탁구 선수단 25명이 방한해 대전 유성호텔에 머물며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국제 탁구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북한 탁구 선수들은 남한 선수들과 복식 단일팀을 이뤄 전 세계 28개국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탁구에서 남북 선수가 단일팀을 이룬 것은 1991년 일본 지바 세계 탁구 대회 이후 27년 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자 복식 소요원, 김송이조, 그리고 혼합 복식의 장우진, 차유심조, 융은총, 최일조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저도 오전에 잠깐 오늘 다녀왔었는데요. 어디를요? 탁구 대회, 충무체육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 임병환 기자님은 못 뵀지만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나 아니면은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 그리고 임재근, 이분은 정체가 임재근 기자였다가 또 IBS 임재근 PD도 했다가 임재근 팀장이기도 했다가 어쨌든,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요?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현정아 선수랑 이분희 선수 그때 우승했던 거 저는 생각이 나요. 굉장히 기분 좋았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는 그때 기억은 저는 91년도 지바 국제대회라고 하길래 어느 나라인가 찾아봤더니 일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바 세계대회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배두나 씨가 리브니 선수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현정아 선수 역할을 누가 했었더라? 네, 아무튼, 기억에 좀 남습니다. 이번에 임재근, 기자? 네, 께서 북한 선수단 대전에 입성하는 현장도 잘 보도하고 있고, 또, 대전에 올 때 보니까 공연도 펼쳐졌었고, 또 한국에 사는 평양 시민으로 알려진 김련희 씨도 무대에 올랐다면서요? 저희가 지금 오마이뉴스 임재근 기자의 기사를 가져온 건데요. 여러 사진과 함께 북한 선수단의 대전 방문 스케치 기사를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임재근 기자의 기사를 보면, 북한 선수단이 묵는 호텔에 인파가 몰려 북한인들을 환영했다고 하고요. 온천공원에서는 포크라 공연팀 공통분모와 대전 청년회 노래 모임인 놀, 그리고 마당극단, 조타 등이 노래와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분이 있는 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날 무대에 인사말을 한 김연희 씨는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한에 왔다며 지금까지 자신을 북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제대회는 22일까지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되니 기회가 된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을 이용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전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환영 행사한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좀 대다수의 보편적인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말씀처럼 이제 임재근 기자나 장재환 선배나 뭐 이렇게 현장을 취재하는 거 보면은 이런 탁구 대회가 말 그대로 그냥 스포츠만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크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비해서 전국적인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중앙 언론에 많이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뭐 단일 그렇죠.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그 아까 그 임병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치바에서 열렸던 탁구 대회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주목도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한국인들 우리 그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고 널리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역세권 개발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뭐 10년 전 뉴스를 다시 읽는 건 아니고요. 지난 화요일 일제히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전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역이 있는 동구 정동과 소재동 일대 32,000제곱미터를 최고 지상 5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코레일, 동구청, 그리고 중구청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 부지를 축소시켜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 이 가운데 한 곳에 대한 개발이라도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예전에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장우 동구청장이 있을 때 이 같은 뉴스를 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쩌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전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권선택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대전시장 출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천루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200층짜리 뭐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도 낸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역 주변하면 역세권 뭐 원도시 말상 이럴 때 꼭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온 얘기 같은데 관건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1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돈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전역 동광장 쪽에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역세권 개발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 지상 최고 53층 규모의 빌딩을 세우고 주변을 개발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곳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기업이나 투자자를 찾는 게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기업 공모를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개발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53층짜리 정말 시설 좋은 게 건설이 되면은 그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형 건설업체라든지 대기업이 진출을 하겠죠. 그럼 상가를 분양하면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그 점포에 입점하는 비율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유통단지나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뭐 롯데마트 이런 거 같은 대형 유통 뭐 그런 곳이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이 외면받을 공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도심의 그런 개발로 인해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지가 상승을 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지만, 네. 저는 이제 대전역에 있는 코레일 쌍둥이 빌딩. 네, 핸드폰 2대. 예, 대전에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잖아요. 모습도 네. 그렇고, 또 층수도 높으니까요. 근데 과연 우리가 코레일과 대전이 어떤 연계가 있느냐. 사실 거기가 그 쌍둥이 빌딩이 대전을 상징할 만한 장소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원치 않게 대전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었던 셈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역세권 개발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개발되면야 좋지요. 그런데 대전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출산율 감소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형 유통 단지들이 뭐 지금 역세권 말고도 뭐 용산동 현대아울렛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받은 분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의 피해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조성하는 분들은 팔아먹으면 땡인 건데 그거를 사신 분들의 그런 위험성은 과연 누가 담보해줘야 되는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지역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세종시 조치원읍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개최된 주민 설명회가 고속도로 건설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설명회를 개회하기 전에 주민단체나 마을 단위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설명회 개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네, 이거는 기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그 주민께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안성에서 당모가지 네. 비틀도 확 꺾어져 버렸다. 그래서 예. 경로가 직선으로 안 온다. 기자님이 찍은 영상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제가 그 기사로 옮기지 못하고 영상만 올려놨는데. 네. 이 표현이 너무 좀 이게 좀 웃기다고 해야 되면 좀 그럴지 몰라도 당모가지 확 비틀듯이 꺾여가지고 네. 이랬는데 이 좀, 구간에 좀, 유력 정치인이 집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그런 그 음모가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해찬 그렇죠. 국회의원을 지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속에서. 근데 보면서 조금 제가 먼저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네. 이게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새롭게 신설을 하는 건데요. 총 연장이 한 131km 정도 되고요. 흔히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북축을 연결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 지역의 구간은 착공을 다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충남 권역의 구간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노선마저도 최근에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선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설명회가 지금 무산이 된 거고 네. 말씀처럼 그 당모가지 비틀듯이 노선이 비틀어졌다 뭐 이런 표현은 이제 충북 오송에서 나온 건데 네. 이제 오송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노선 이외에 충남과 세종에만 이익이 가도록 노선이 만들어졌다. 충북이 소외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게 노선이 직선으로 그어졌다면 충북으로 오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면서 노선이 갑자기 충남 쪽으로 당모가지 비틀듯이 꺾어졌고 거기에는 세종의 유력 정치인이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깝도록 노선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해찬 의원을 지칭을 네. 하셨는데 영상 속에서 제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실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좀 근거가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이해찬 의원을 편드는 게 아니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국회의원 한 명 때문에 고속도로를 확 당모가지 비틀듯이 태울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처럼 들리기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서도 그 해당 마을 이제 노선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해서 설명회가 파행을 빚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도 이제 노선이 갑작스럽게 자기 마을 뒷산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그 인근에 공무원들 어떤 이렇게 단독주택지가 새롭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지. 근데 그곳을 공무원들이 많이 분양을 했는데 그곳을 회피하려다 보니 노선이 이렇게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불신이 참 그쵸. 불신이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어떤 깊은 상황이었고 또 제가 이걸 기사를 가져온 게 제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충북 오송을 갔었던 거잖아요. 네. 오송과 조치원은 자동차로는 한 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 하나를 놓고 옆 마을인 셈이에요. 근데 네. 제가 느낀 민심, 주민들의 마음은 거의 뭐 한국과 일본의 감정처럼 오송에서 세종에 대한 어떤 불만 아니면 불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뭐 가령 뭐 지금 오송역 KTX역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송 시민들을 더 활성화하고 역할을 더 키워주길 바라는데 세종에서는 이제 세종시 KTX 세종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로의 불신이
골이 좀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 도시 중심으로 도로가 보통 건설을 하잖아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이제 네. 도시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도로가 나야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충북 지역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발전이 더딘 이유는 이런 도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반 시설을 그러니까 확충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북이나 강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인구 밀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면 이걸 메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울러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역시도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주장하시기보다는 현실적 대안 마련하는 데 힘을 좀 모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가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생길 때 문제가 되게 내렸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제개발은행인가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는 차관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제안했던 게 동서 간의 횡단고속도로였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릉 정도 구간하고 그 다음에 서천에서 그 포항 정도 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저기 목포에서 부산 정도 가는 구간하고 그렇게 하면은 동서 간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남한은 삼면이 바다니까 북한 육로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하고 그다음에 동해안을 통해서 일본하고 교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경부로 뚫었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산업도로 역할을 전혀 못했대요. 초반에는. 왜냐하면은 더 싼 해로가 있는데 굳이 육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경부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상당수는 산업도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서울 구경하러 오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라인 따라서 부동산이 아주 막 눈덩이처럼 그 값이 폭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강남 1970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거든요. 강남이 그때 개발되고 경기도 밑으로 내려오고 부산 인근 양산 이쪽 개발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 플랜이 잘못 짜져가지고 그 여파가 계속 쭉 가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에 지금 주민 설명회 무산돼서 사실 설명회에서는 따져볼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도로가 이렇게 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여기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져를 봤어야 되는데 네. 어떤 거기가 어떤 동물 보호구역 아니면 자연적인 환경이 우수한 곳을 좀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은 터널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되어 있지만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는 사실 그 부분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그 어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어떤 도로망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울이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 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종이나 대전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보면 수도권을 관통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오래 지체가 돼요. 근데 어떤 통일 시대에 맞아서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남북을 좀 바로 연결하는 길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장래에는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병환 기자님의 놀라운 해안에 감동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된 통일시대 준비된 언론인 임병환 기자님 오랜만에 어떠셨는지요? 예, 아유 지금 이제 준비를 더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네. 역시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잠시 뒤 아임뉴스 3부에서는 금요일을 맞아 여러분들께 작은 음악 선물을 드리고자 염살룸 팀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가수죠. 고 김현식님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